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장현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 전쟁이 딱 시작이 되었을 때 맨 처음 이야기를 드렸던 게 우리 원전은 국가 안보 산업으로 전쟁 시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 흐름들이 차트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뛰면서 대체 에너지 수요가 증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이용률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전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호재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좋은 소식은 많은데 이게 처음에는 뉴스가 전부 다 따로따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퍼즐로 맞춰주면서 결국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타이밍이 딱 맞을 때 그런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번 주말 사이에 퍼즐 조각들이 한 번에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볼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3월 19일 일본 도쿄에서 있을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에서 무려 3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주체는 미국하고 일본 정부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위한 전략적인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원전이 대두될 거라는 거는 너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 김민석 총리가 갑자기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트럼프를 만나고 대미 투자 특별법을 포함한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크게 오고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묘한 게 김민석 총리를 만났던 동일한 날짜에 외신에서 APR 1400 관련된 기사도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APR 1400은 한국형 원전이고 AP1000은 미국의 웨이팅하우스의 원전입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 기업인 웨이팅하우스 말고도 다른 새로운 원전 파트너를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동일한 날짜에 외신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던 여러 가지 퍼즐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포럼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지난주에는 한국 총리가 미국에 직접 방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원전 투자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타이밍이 같은 시기에 겹쳐 있습니다. 보통 뭔가 큰 그림이 나오기 직전의 모습으로 특히 이번 주에 있을 인도태평양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원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대형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을 만드는 두산에게 아주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되는 주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심상치 않은 일정들과 묘한 타이밍들이 겹치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현재 선반영이 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좋은 뉴스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좋은 뉴스는 넘쳐났는데 원전 산업의 특성상 시계열이 길기 때문에 대규모로 수주 공시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매출에 반영이 되는 게 원전을 짓는데 5년,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나눠서 매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만 보고 따라다니시면은 엇박자를 탈 수밖에 없는 게 원전입니다. 절대로 엇박자를 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더라도 이런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저점에서는 비중 확대를 하셔야지 원전 산업은 10년 이상을 보고 가는 산업이고 중간중간 노이즈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선 큰 그림에서 그냥 단순하게 연봉으로 봤을 때에는 신고가에 가는 차트가 맞습니다. 다만 일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지난 하락의 각도 대비 상승의 각도 자체가 크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사실 강력한 장대 양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의 양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며칠 정도 횡보나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이고 재료상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전쟁통에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혼자서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잠시만 제 개인 번호 먼저 오픈을 좀 해드릴게요. 상단에 010-8056-4235 제 개인 번호이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편하게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주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두산 주주님이라고 따로 번호 저장을 좀 할 거고요. 우리 실시간 재료하고 수급을 체크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대응들을 바로바로 같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이니까 별다른 거 없습니다. 매수나 매도나 비중 같은 확률이 높은 자리, 꼭 대응하셔야 되는 자리마다 문자 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실시간 대응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보기 전에 외인들 비중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외인들의 움직임이 아주 솔직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는 바로 외인들입니다. 이 빨간색 주가와 파란색 외인들의 비중이 완벽하게 동일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인들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외인들은 단순하게 현물만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래량이 많고 주식을 빌리기가 쉬워서 항상 공매도가 많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빌려가서 현재 가격에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차익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외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11만 700원 신고가를 찍고 나서 이렇게 길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주가를 누르는 건 아닌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날 공매도 대금이 조금 평상시보다는 증가하긴 했습니다. 서서히 매매 비중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긴 합니다. 그럼 대차거래 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걸 대차거래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3월 11일 의도적으로 상승 중간에 음봉을 만들고 대차 잔고를 상환한 게 확인이 되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한 정도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가 하락할 줄 알고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급하게 시장가로 주식을 사서 갚는 숏커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실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을 정하지 않고 오늘로 3일째 숨죽이면서 매일 윗꼬리로 고점을 툭툭 쳐보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럼 상세 매매 동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절대로 한 번에 받지 않습니다. 3월 10일 날 개인들이 매도한 470만 주 중에서 360만 주를 외인들이 받았고 그 다음날 개인들이 다시 한번 추격 매수가 들어오자 바로 매도 비중을 키웠습니다. 그 이후로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외인들은 다시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물량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량 조절을 해서 쪼개서 나눠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뻔하죠. 대량으로 매수를 긁게 되면은 혼자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작게 비중을 쪼개서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서 고점에서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좀 넘기고 저점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당일 주요 거래원을 보게 되시면은 JP모건에서 아침 9시 7분에 매수하고 매도 주문을 동일하게 넣었는데 매수가 6만 주, 매도가 8만 주 정도 매도 비중을 조금 더 크게 주문을 미리 넣어둔 상태입니다. 자, JP모건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단기적인 차익을 보기보다는 방향성을 주로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일단
오늘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 장 막판에 갑자기 또 한 방향으로 주문을 대량으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과 내일 JP모건에서 순매수가 들어와 주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누적 거래원을 보게 되시면은 JP모건에서 순매수 비중을 키운 지 오늘로 3일차입니다. 3일차 당일이 되자 물량 조절을 하면서 매수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외인들이 확실하게 상방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내고 위에서 공매도를 칠 건지 아니면 현재 자리에서 공매도 물량을 조금 더 늘려도 될지 아까 공매도 현황을 보셨던 것처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 개인들의 매도세도 보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JP모건에서 3일차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상방이든 하방이든 큰 방향성을 만들어낼 때에는 변동성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단순간에 추격 매수가 들어온 개인들에게 비싼 가격의 물량을 떠넘기고 공매도 수량을 크게 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실시간 수급하고 공매도 그리고 현물과 선물의 방향까지 같이 체크를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큰 방향을 만들어낼 때에는 수급을 크게 흔들어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만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패턴이 분봉을 보게 되시면은 오전장에 고점을 갱신을 하고 오후가 되면 힘이 빠지는 식의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010-8056-4235 제 개인 번호이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편하게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우리 실시간 대응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자리마다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같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쩔 수 없이 호흡이 좀 긴 편입니다. 상승 후에는 조금 쉬어가고 시총이 무거우니까 엉덩이가 무겁고 수주가 많아도 매출 반영이 원전 산업의 특성상 느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에 대한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장기 보유하셨을 때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니까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률이 높은 자리마다 매수나 매도 비중 이런 내용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프로그램 매매 한번 볼게요. 순매수 증감을 보게 되시면은 현재 매수에 대한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게 확연히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게 외인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으로도 쪼개서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을 하고 추가로 아까 JP모건 보셨던 것처럼 창구로도 나눠서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수급을 흔들게 됩니다. 이 수급이 흔들리면은 변동성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이 변동성들은 모두 다 외인들의 수익입니다. 자, 지금 차트만 보셔도 고점을 만들고 다시 저점을 만들고 또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이 될 거라서 미리미리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차트를 조금만 넓게 볼게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안에는 상승과 횡보와 조정과 상승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외인들은 이런 등락 안에서 고점에서는 수익을 보고 하락 시에는 공매도로 추가 수익을 챙겨가고 이런 저점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고 요거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5% 10% 이런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외인들은 30% 40% 이런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 개인들이 20% 30% 이런 수익을 가져갔다 라고 하면은 외인들의 누적 수익은 100% 200% 이런 식으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의 횟수 그리고 돈 그러니까 물량이죠. 마지막으로 수익의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상승을 할 때도 이런 식의 등락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을 흔들고 이 안에서 외인들은 비중 조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승과 하락 조정에서 생기는 작은 파동들, 이 작은 파동들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을, 큰 추세에서 나오는 중장기적인 큰 수익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 가져가는 공매도 수익까지 다방면으로 차곡차곡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런 자잘한 수익들을 전부 다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외인들처럼 이렇게 중장기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인들의 흔들기의 중심을 잡고 외인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개인이 아니라 바로 외인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최근에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단편적으로 오늘과 내일이 너무 중요한 게요. 19일에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급 비즈니스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19일 같은 경우에는 피크가 될 확률이 높고 보통은 사전에 매집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외인들 지금 특히 거래 대금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공매도도 숨죽여서 비중 조절을 하고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방향성을 정하는 JP 모건에서 오늘 딱 3일째로 매수세를 가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숨죽이다가 바로 들어 올릴 건지, 다시 한번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들어 올릴 건지, 위아래로 크게 흔들 수가 있어서 어느 방향이 더 유리한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과 내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외인들처럼 비중 관리를 하면서 이런 저점에서는 사고, 이런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리스크는 최소화를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외인들의 움직임만 잘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를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이 역사적 신고가 직전에 마지막 저점 진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시니까 오늘과 내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대응 시점이 왔을 때마다 신호를 좀 드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의 라이브 방송으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방송을 잘 보시는 분들은 수익을 잘 챙겨 가시는데, 문제는 방송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죠라고 뒤늦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제가 아예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아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이라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응하셔야 될 때 바로바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 반이든 저녁 7시 반이든 좋은 자리, 확률이 높은 자리, 매수든 매도든 비중이든 대응하셔야 되는 자리마다 제가 전부 다 안내 드릴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엄지척 보이시죠? 좋아요가 많아져야지 더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 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서 더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니까 외인들처럼 다 같이 모여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좋아요 버튼 꼭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무료로 문자도 드리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힘들다라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남들을 퍼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뭐 사실 주식을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 사연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들 이런저런 사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엄청 작은 무슨 작전주 같은 거 잘못 들어갔다가 정말 쫄딱 망해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단타만 고집하다가도 망해도 봤고, 가치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장기 투자 들어갔다가 정말 큰 수익을 제때 매도하지 못해서 모두 다 반납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정말 다양한 온갖 경험을 제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빚이 쌓이죠.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 남편한테는 말도 못하지, 애도 얼굴만 쳐다보면 눈물부터 나고, 저는 이때가 정말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주변에서 도움도 받기도 했지만 저도 포기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시장의 수업료를 계속 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만의 기준이랑 방법이라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금융치료도 하고 여유도 좀 생겼는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는 전업 투자자가 돼서 하루 종일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숫자에 결과적으로 집착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공황 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우울증처럼 그러면서 제가 몸이 좀 아팠습니다. 고민을 좀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권유를 해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는 제가 매일 라이브 방송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소통이라는 걸 좀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도 오고 서서히 치유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라도 이제는 숫자를 다시 보는 재미가 생겼고, 또 저도 추가적으로 남들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찾아보고 아는 내용도 2번, 3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제 수익률도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뭐를 조금 알려드렸다라고 해가지고 제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직접 꺼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넣어드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정말 단순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조금 나눠드린 건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저의 동료가 돼주셔서, 그래서 덕분에 제가 주식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정말 즐겁게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 기준하고 방법을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구독자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들 저랑 같이 수익 계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